안녕하세요. 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준마입니다. 오늘은 모기지 빨리 갚는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격주납부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달 모기지를 상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먼저 기준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30만 달러를 빌리셨고요. 그 다음에 총 상환 기간은 25년. 그 다음에 2.99%의 이자율로 5년간 고정 모기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매달 1,418달러의 돈을 납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자 납부액이 총 12만 5,459달러를 납부하게 되세요. 근데 이거를 격주로 납부하게 되면, 즉 2주마다 납부를 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 한 달이 아니라 2주에 654달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308달러죠? 1,408달러를 납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1,308달러가 계산이 되냐면, 말하자면 26번을 12번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12회로. 그러니까 총 납부할 금액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 금액을 동일하게 이렇게 2주마다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적어지는 거예요. 1,418불 나누기 2가 아니라 26번 격주로 납부해야 되는 거를 12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금액을 계산하면 654달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또 사실 보면은 이자 납부액이 12만 5,175달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총 이자라 보시면 차액이 248달러밖에 안 돼요. 즉 이렇게 단순히 격주로 납부하신다고 해서 이자를 빨리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로 이자를 빨리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급행상환이라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똑같이 격주 2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엑셀러레이트라 그래서 26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4번으로 12달 거를 납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즉 이 말은 내가 만약에 먼슬리로 1,418불이라고 하면 그거의 절반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2주마다. 그래서 납부액이 709달러가 되시고요. 이렇게 납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1,430달러를 더 납부하게 되시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왜냐면 1년은 26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더 내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간 이자 조력 효과가 15,393달러가 되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월 납부로 하시면 25년 걸리는 상환 기간이 22년 3개월로 대략 한 3년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하실 때 그냥 2주 납부를 하느냐, 급행상환을 엑셀러레이트로 하느냐, 이거는 정말 큰 차이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일시상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은행마다 내가 돈을 빌릴 때 조건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모기지 대출 원금에서 15에서 20%까지 페널티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되어져 있어요. 어디는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20%까지는 페널티 없이 상환 가능한 그런 모기지였어요. 근데 때로는 10%가 될 수도 있고요. 15%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율도 변경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의 그 모기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런 상환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즉 똑같이 30만 불에 5년 상환이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럼썸으로 페이먼트를 2,000달러,
많이도 아니에요. 사실 매년 2,000달러 정도만 일시 상환한다고 하시면 17,774달러의 이자가 절약되게 되고 상환 기간은 자그마치 6년이 줄어들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죠? 이렇게 급행 상환과 일시 상환을 동시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큰 혜택을 받게 되시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여기에서 만약에 현금 흐름이 안 좋으세요. 현금 내가 뭐죠? 매달 내는 돈이 부담스럽거나 그러시면은 차라리 이렇게 격투 납부로 하시면 또 왜냐면 1,300달러 정도만 내는 느낌이 나시니까 뭔가 매달 들어가는 돈은 좀 그런 느낌이 나시니까 아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확실히 모기지를 빨리 갚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저는 이런 급행 상환이나 아니면 일시 상환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는 상환 기간을 당연히 줄이시면은 이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내가 생각했던 먼슬리로 내는 금액보다 매달 내는 금액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 일시 상환하고 급행 상환이에요. 왜냐면 일시 상환 같은 경우 이 상환하는 금액이 모두 원금에서 제해지는 금액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 기간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설명했나 그러시겠지만 사실 요 아주 포인트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러면 실천할 수 있느냐, 실천할 방법이 어떤 거냐 이게 더 궁금하시잖아요. 지금부터 그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6가지 실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특별한 날을 정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인스타니 뭐니 막 보면은 뭐 결혼기념일도 챙기고 생일도 챙기고 크리스마스, 이스터 뭐 이런 날도 굉장히 많은 날들을 뭐 빼빼로데이니 뭐 이런 날들을 많이 챙기는데 저희는 이제 뭐 결혼기념일도 막 챙기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태어난 날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별도로 돈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빼고는 이제 관리하는 것 중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요게 가장 큰 저희의 어떤 특별한 날이에요.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서 뭐 따로 금전적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즐기지 않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이스터가 오면요. 저거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걸 사서 숨기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즐기고요. 그 다음에 할로윈 같은 거는 이제 할로윈은 또 이제 사탕 이렇게 받으러 다니면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아니라 놀고 이제 그 할로윈 날은 그냥 즐기는 거죠. 뭐 그렇게 즐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생일이나 이럴 때는 이제 저희는 다 현금으로 주고 있고요. 그 현금은 사실 각각의 아이들마다 저금을 따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자신들이 저희는 어떻게 주냐면요. 30불을 줘요. 매번 생일 때마다. 그렇다 그러면 그 30불에서 결정할 결정권을 줘요. 내가 이번에 30불을 모두 받을 거냐? 아니면은 30불에서 뭐 10불은 내가 쓸 돈으로 따로 가져가고 20불은 뭐 저금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지금까지 큰애는 사실 저금을 별로 안 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나 아니면 그런 데로 모으느라고 대부분 달라고 했고요. 말을 하자면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달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저금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셋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추가로 저금을 했고요. 가끔 가다가 뭐 10불이나 이런 걸 달라고 해서 자기가 가끔 가다 그 캔디를 사 먹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챙기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뭐 그 다음에 남편하고 저와의 어떤 결혼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죠? 뭐 음식을 해 먹는다거나 요렇게 그냥 때우고 있고요. 따로 선물을 각자 주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 저희들은 선물을 뭐죠? 그냥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왜냐면 누군가의 선물을 사주게 되면 필요 없는 것들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미 거의 다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따로 스페셜하게 사줄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야 되겠다고 내가 필요하겠다고 느꼈던 거는 언제든지 얘기해서 사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그렇게 특별하게 뭔가를 사주면서 보내지를 않아요.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다거나 좀 이런 걸로 보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한 날을 사실은 줄였어요. 줄여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근데 줄인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5명이라서 사실 기본적으로 생일만 해도 5번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라고 또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희는 이제 신용카드의 어떤 그 포인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은 신용카드를 뭐죠? 이제 캐시백 하는 거다던가 아니면 내가 포인트를 받아서 가장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거나 사도 저는 1.5% 정도의 포인트 점수가 쌓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몰아쓰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저는 1%를 돌려받기보다는 1.5%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포인트를 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식당을 가게 되면 식당에서 한 2%, 3% 정도를 적립해주는 카드를 사용한다거나 꼭 그다음에 그로서리 쇼핑을 할 때 그 그로서리 쇼핑에서만 특별히 1.5%나 2% 정도 쌓아주는 그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 또 실천을 하고 또 여기서 돈을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포인트를 쌓았으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사용하면서 다시 현금으로 그거를 다시 제 스스로에게 다시 돌려줘요. 포인트를 쓰면서 나한테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약간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카드를 사용하면서 저는 또 이제 에어마일즈 카드를 해서 적립을 따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블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저는 코스트코에서 그 익스큐티브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코스트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스터 카드를 같이 사용함으로 해서 더블로 2%, 2%에서 4%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주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안 해요. 말하자면 쉘 같은 데 가서 주유를 하고 저는 에어마일즈 카드로 포인트를 얻는다거나 페트로캐나다를 쓰면은 그 페트로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카드가 있는데 그걸 한다거나 그런 걸 모아서 세차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건강한 식단이에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왜냐면 사실 식비가 어떤 생활비 절약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게 건강식단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식비 줄이세요 이러시면 많은 분들이 그걸 왜 줄여 뭐라 그러지? 나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없거든. 나 지금 사왔는데 먹을 거 없어.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그랬던 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안 그래요. 저렴하게 사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라던가 아니면은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건강 식단 같은 걸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샐러드도 더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식단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금액은 적은 금액으로 그 식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온 거를 가지고
할 게 없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 말하자면 내가 쇠고기가 있으면 쇠고기를 뭘 할 수 있지? 그러면 쇠고기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식단을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식단들을 계속 넓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뭐라 그러죠? 음식을 사놓고 대부분 요리를 못 하다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낭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런 낭비는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환경에도 저는 사실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가지고 온 물건을 다 깨끗하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올 때도 뭐라 그러죠? 이제 여기에 또 건강식단의 포인트는 뭐냐면 외식을 좀 줄이는 거예요. 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왜냐면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게 되면은 음식이 일단 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집에서 먹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러면 벌써 이미 건강한 식단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올가닉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부터 양이 달라지고 짠 그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건강한 식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먹으면 일단 소금의 양을 내 입에 맞춰서 내 건강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식재료들이 그 사용을 할 때 내가 깨끗하게 씻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관리한 걸 하는 거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깨끗하게 해서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벌써 이미 건강식단이 근데 외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조리했는지 그걸 어디다 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사실 모르는 식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식을 한다는 건 이미 벌써 그건 건강한 식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추가하면은 이제 환경보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뭔가를 아끼고 절약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딴 거 왜 구질구질해 거지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치약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치약은 끝까지 다 밀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잘라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로션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저희는 로션을 많이 써요. 왜냐면 피부가 좀 건조해서 가려움증이 좀 많이 생기는 피부라서 항상 목욕을 하거나 이러면 그 로션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로션 사용하고 저는 로션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면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로션을 항상 푹 찔러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걸 랩을 씌워놓고 또 사용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게 환경이 보호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플라스틱은 또 이렇게 분리를 따로 해서 그 분리수거를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로션은 끝까지 다 사용을 하게 되고요. 모든 게 그래요. 샴푸며 뭐 비누 그 다음에 손 씻는 그 핸드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거,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다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뭐, 칫솔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사용하고, 한 번이 아니라, 저희는 한 2달마다, 두세 달, 아무리 늦어도 3달 정도마다는 한 사람씩 사실 교체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교체를 해서 절대로 버리진 않아요. 오래된 그 칫솔을 또 따로 모아가지고 청소 같은 거 하거나 뭐 지저분 거 먼지 같은 거 이렇게 청소할 때 구석에 낀 거 할 때 항상 그걸로 청소를 싹 하고 그걸 버린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장실 청소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베이킹소다랑 뭐 식초 같은 거 사용해서 청소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걸로만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 화장실 청소하는 용품들도 다 따로 있지만 그거를 매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섞어서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식초랑 베이킹소다를 사용했으면 다음번에는 그냥 내가 그 청소하는 그걸로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뭐죠? 또 커피가 아니라 비닐봉지 같은 것도 저는 사가지고 와서 쓰게 되면 재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비닐봉지에다가 장봐가지고 오잖아요. 그 비닐봉지에다 절대로 안 하고 저는 가방 항상 꼭 들고 다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게 다 환경 보호고 애들이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다 습득해서 우리 애들은 진짜 저는 이게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르치는. 그래서 로션 같은 것도 항상 거의 끝나가면 엄마 이거 잘라줘. 아니면 자기가 자르고 있어요. 진짜 너무 뿌듯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자, 왜냐면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건데 그런 것들도 로션 껍데기도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환경 오염이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데도 그걸 계속 버리고 그거 다 땅이 오염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하나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환경이 저는 조금 더 늦게 조금 더 망가지는 게 늦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미니멀리즘인데요. 사실 그렇게 미니멀리즘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없어요. 따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인스턴트 팟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 이렇게 튀김 같은 거 기름 없이 튀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요. 저는 없어요. 제가 있는 거는 토스터기 하나랑 그 다음에 커피 이렇게 내리는 기계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후라이팬하고 냄비를 그냥 사용해서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장식 같은 것도 저희 집에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매번 시즌마다 바꾸는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거는 애들이 그려왔던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대부분 있고요. 한번 이제 산 거는 잘 버리거나 고장나지 않도록 끝까지 쓸 수 있도록 아껴 쓰는 편이에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에러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조금씩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 내가 말하자면 이번에 사야 되는 것이 조금 더 늘어지게 되면은 이런 것도 저는 환경 보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내가 사서 쓰고 함부로 버리면 그거 다 쓰레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돈이 정말 조금씩 쌓이게 돼요. 이런 실천